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지금 파티마 외과에 와 있습니다. 대장학문을 전문으로 하시는 외과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대장학문계에 살아있는 전설. 네, 이종수 원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원장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대장 학문의 아주 명의다운 그런 사람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거의 최초로 대장 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도만 칭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장학문 세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만나게 되는데 저는 그때 이종수 원장님은 하늘의 별이셨어요. 아이고, 정말 과찬의 말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분. 과찬의 말씀입니다. 몇 분 계시잖아요. 우리 네. 대한민국의 대장문이라는 영역을 개척하시고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 후배들을 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다섯 손가락 안에 우리 이종수 원장님이 계시기 아이고. 때문에 그래 또 생각해 주시니까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파티마 외과에 와서 원장님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원장님 되게 깔끔한데요. 85년도에 병원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40년 가까이 돼 가시니까 약간 저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병원에 왔더니 완전히 신상인데요, 신상. 요즘 말로 완전히 신상인데요. 병원을 옮기신 건가요? 병원을 내가 처음에는 성남 중앙팔소에 거기에 내가 병원을 처음에 개업했어요. 개업해가지고 거기서 10년 이상 아, 개업을 하다가 네. 그다음 여기 장소를 옮겨가지고 옆에 이제 뭐 파티마 요양병원도 있으시고, 예, 네. 요양병원.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네. 하나보이 그렇게 됐습니다. 옆에 저희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장학문 과목을 전문으로 병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네.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장님. 글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할 때는 이제 외과 의사로서 모든 환자를 그럴 때는 다 봤어. 네. 뭐 심지어 산부인과 환자도 보고 또 뭐 정형외과도 보고 뭐 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 시작이 되고 보험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과가 분리되더라고. 정형외과 환자는 정형외과로 가고 네. 산부인과 환자들은 산부인과로 가고 급여가 되니까. 네. 이제 일반외과 환자들은 일반외과 이렇게 거의 분류가 되면서 네. 그 당시에는 맹장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일반외과 의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맹장 수술을 왜냐하면 큰 병원에 가면은 네. 돈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런데 보험이 딱 되고 보니까 큰 병원에 가도 돈이 얼마 안 들어. 똑같으니까. 돈이 안 들어. 네. 전부 다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잘 받는 거로 생각하고.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이. 오해들이 있죠. 네. 생각이 큰 병원에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음. 갑자기 그냥 맹장 탈장 환자들이 확 줄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치질만 전문으로 하면은 치질 환자들은 큰 병원에 안 가고 오지 않겠느냐. 딱 내 생각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1세대시잖아요. 1세대. 대장학문을 전문으로 한 1세대. 우리가 최선구자지 대한민국에서는. 네.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미개척 지역을 개척하는 아무도 그 새로운 판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나는 치질을 전문으로 내가 해서 앞으로 기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일 먼저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그때는 일본이 학문으로는 일본에서 일본이 결국 뭐 학문으로서는 전 세계 1위라고 봐야 돼.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배워왔죠. 거기서 이제 히미코시라는 선생님이 이제 일본의 제1인자야. 네. 이제 그 선생님을 어떻게 운 좋게 내가 소개받아가지고 그 동경 사회중앙병원이라고 거기에서 내가 연수 교육을 마치고 내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의사로서는 거의 최초 이와다레 선생하고 수미코시 선생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로 나야. 첫째 자시군요. 한국의 첫째 자시군요. 그렇게 봐. 원장님이 이렇게 물꼬를 터주셔서 그 뒤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가서 많이 봤지. 그내 그쵸. 이후로 네. 찾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네.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1세대인 우리 이종수 원장님께서 성남에 개원을 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다들 서울에서 개원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아니 나는 사실 돈 많았으면은 서울에서 개업했지.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개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 원장님 거기 카메라 방송 나가. 아니 이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벌었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성남이라도 개업할 돈이 없었다고. 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예 내가 엄두를 못 냈어. 음. 그 비싼 집값을 네. 세내 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도 비싸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거는 이제 내가 상상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서울을 포기한 거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조금 해주시기는 그게 했어요. 진짜 후회스러워. 아마 서울에서 했으면은 더 많이 또 돈 벌었을 거야. 성도병원이나 대학병원처럼 엄청 큰. 엄청 크게 네. 벌었을 거야. 네. 근데 그게 제일 후회스럽고 그래서 성남은 그래도 서울하고 가깝고 성남에도 인구가 네. 충분하니까 네.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내가 성남에 그때 세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어 집사람하고 내가. 네. 그래서 집 근처. 그래서 아이 성남에서 기억하자.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학문에서는 거의 이제 명의로 손꼽히시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대박난 성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박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서울에서 하든 성남에서 하든 네. 시골에서 하든 그 의사로서의 그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 대박나는 비결이 아닐까. 친절하게 환자를 대하고 또 자기가 있는 실력 그대로 환자를 속이지 않고 열심히 봐주는 것이 네. 환자를 낫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그게 환자가 모일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 당시에 환자가 입원돼 있으면 그 환자 이름을 다 외웠어. 환자 이름을 다 외워가면서 얘기하고 외래보고 외래가 별로 없으면은 또 병실에 찾아가가지고 또 병실 입원 환자들하고 대화하고 네. 이런 것이 아마 성공의 비결이었지 않나? 진심이 통하죠. 그렇지. 네. 제가 볼 때는 실력이 먼저 기반으로 딱 첫째는 네. 물론 실력이 있어야만 베풀 수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실력 없이 환자에게 사기치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첫째는 실력이 있어야만 베풀 수가 있으니까 그건 실력은 기본이고 그건 실력에 이제 진심이 담긴 그렇지. 정성으로. 오케이. 네. 환자를 케어해주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제가 그 일본에서 가서 놀란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수술 방법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더라고. 근데 그런 데서 많이 배워오는 거야.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의사들이 소위 유명한 큰 병원에서 그런 것을 안 배워오냐 그거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내가 많이 환자들에게 베풀었지. 성부자신. 그렇지. 네. 베풀어 그 환자들은 복 받은 거지. 어떤 면에서 정말로. 그 학문이 말이야. 그때만 해도 이 코로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가지고 학문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저기 사이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아닌데. 야매 의사 아닌데 주사 놓고 막 학문이 좁아지고 변형되고 막. 이래가지고. 네. 뒤틀려가지고. 대변은 못 봐. 저도 그런 분 좀 되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학문을 넓혀가지고 완전히 피부이식 해가지고 성형수술 그래프트를 하셨군요. 완전히 그렇게 이 대학병원에서도 큰 병원에서도 그렇지. 수술하기 힘든 분들을 대학병원에서도 못하는 치료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손든 환자들이 나한테 많이 왔어. 네. 많이 와가지고 내가 많이 고쳐줬지. 그러니까요. 처음에 원장님이 명의 아니라고 자꾸 그러셨지만 제가 보니까 명의 많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네. 치료 같은 게 이제 우리 뭐 하이 레벨 치료 같은 게 이렇게 그렇죠. 고위 치료는 어렵죠. 재발을 잘하잖아. 그렇죠. 재발률 상당히 재발 높죠. 잘하고 재발 잘하고 이러니까
또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또 어떤 의사는 겁나가지고 그 잘못 건드렸다가는 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네. 겁나가지고 못하고 이런 환자 수술 그런 환자들은 많이 수술해줬지. 그분들이 이제 파티마 외과 오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아마 선제는 많이 했지 않겠어? 입소문을 어. 네. 야, 이씨 대학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내 그 파티마 외과에 가서 고쳤다. 근데 이런 것이 뭐 소문이겠지. 저는 이종서 원장님이 이제 부러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부러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가 많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장학문 외과 의사 중에서도 파티마 외과 출신이 한 8명 되거든요.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들 경력에 보면 항상 파티마 외과 출신 이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조금 엄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수술방에서는 네, 나는 좀 그게 누구든지 외과 의사한테는 다 네, 수술방에서는 네, 그러니까 걔들이 그 내 성격을 잘 맞춰가면서 지가 배우려고 하는 의지로 네.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디 밖에 나가서 기업을 해도 성공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이라는 사실 환자의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타임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냉철하고 이 사자의 가슴으로 그렇게 수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네.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다 받아줬어. 음. 뭐 그걸 난 뭐 내 혼자만 딱 알고 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가르쳐주고 일일이 다 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티마 외과 선생님 출신, 파티마 외과 출신 선생님이 제일 잘